여기 한국으로 파견을 오게 되었다는 미국군 특수부대 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한국이 자신들의 나라로 파견 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오자마자 툴툴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훈련 전 몸을 풀기 위해 숙소 앞 뒷산을 오름과 동시에 미군 부대원들 전부는 그만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겸손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군 특수부대에서 복무 중인 제이콥이라고 합니다. 저는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고 부끄럽지만 미군이 세계 최고라는 일념 하나로 다른 나라들의 군대를 발밑으로 보며 무시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대는 다른 나라들과의 연합훈련마다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보이며 모든 작전에서 승리하기도 했죠. 그런데 본부에서는 이런 저희에게 한국으로 파견 가서 연합훈련을 받고 오라는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한국은 미군이 군대를 보내서 지켜주는 나라인데 도대체 이런 약한 나라에서 무슨 배울 것이 있다고 한국으로 가라는 것인가? 저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주한미군 출신의 동료 데이비스는 확실히 최첨단 군사장비 등에서는 미군이 한국에 비해 앞서 있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군을 무시하다간 큰 코 다칠 거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군을 필요 이상으로 존중해주는 그가 매우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파견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 억지로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을 압도적으로 박살냄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쓸데없는 파견 따위는 고려조차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나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꽤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 측은 저희 부대를 최대한 배려해줬거든요. 원래 같았으면 시차 적응과 컨디션 회복을 위해 남해 부대의 퀴퀴한 군용시설에 갇혀서 일주일 정도 대기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한국 측에서는 멀리서 온 저희를 배려해서 군부대 시설이 아닌 별도의 숙소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었거든요. 저는 숱한 연합훈련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놀라운 친절을 받아본 적은 없었기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나라구나 싶어서 약간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머물 한옥 숙소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숙소는 바람이나 제대로 막아줄 수 있을까 싶은 나무 건물에 이게 호텔급 시설이 맞기는 한 건지 숙소에는 히터의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치도 전혀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어떻게 호텔에서 개별 난방조차 안 될 수가 있단 말인지 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은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데이비스는 이러한 한옥이 매우 익숙하다는 듯 능숙하게 바닥에 맨살을 비벼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바닥에 맨살을 비비다니 저는 그가 오랜 비행으로 인해 미쳐버린 건가 싶어 매우 당황했는데요. 그러나 데이비스는 그런 저를 보고 한국의 바닥 난방에 한번 맞들이면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 겁이 난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숙소를 잡으라고 말해오더군요. 저는 알 수 없는 소리만 해대는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호기심에 한번 바닥에 누워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바닥 난방인 온돌의 열기를 느끼자마자 저는 시차 적응을 곧바로 끝내버릴 수 있었죠.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얻은 모든 피로는 한국 바닥의 찜질에 사르르 녹아버렸고 저는 곧바로 잠에 들어버렸거든요. 한밤중에 잠시 일어나서도 저는 한옥 화장실의 동양적인 향기가 그윽한 나무욕조에서 반신욕을 한번 하고 뜨거운 온돌에 몸을 지짐과 동시에 다시금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대원들 모두는 한국에 오자마자 시차 적응을 끝내버리는 다소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고 예상과는 다른 놀라운 모습만을 보여준 한국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데이비스는 그런 저를 보고 꼭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을 건넸는데요. 자신도 주한미군으로 파견을 가게 되어 매우 실망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며 오히려 기회가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한국에서 복무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벼랑간 동료 부대원 윌리엄이 숙소 근처에 산이 있는 것 같다는 놀라운 말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서는 산을 한번 오르려면 차를 타고 수시간 동안 이동해야 하는 등 많은 준비를 거쳐야 하기에 이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원들은 훈련 전에 몸도 풀 겸 근처 뒷산이나 오르며 정신을 가다듬기로 했죠. 하지만 유일하게 한국을 경험해봤던 데이비스는 이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한국은 뒷산이라고 해도 절대로 얕잡아 보면 안 된다며 차라리 훈련을 전부 마치고 등산하는 게 어떻겠냐며 호들갑을 떠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자랑스러운 미국군 특수부대원으로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데이비스가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웬만한 험난한 산들을 정복하며 정신력의 한계를 극복한 저희 부대인데
어째서 작은 나라인 한국의 뒷산 따위를 겁낸단 말인가요? 다른 부대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전부 데이비스의 나약함을 비웃었고 데이비스는 그저 질려버렸다는 듯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며 설득을 포기해버렸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산을 얕보고 제대로 준비조차 안 한 채 무작정 뒷산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까워질수록 이건 아무리 봐도 뒷산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죠. 그저 숙소와 가까워서 만만해 보였던 것일 뿐 한국의 산은 어찌된 게 전부 다 높고 위협적인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런 산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오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지만 그래도 재정비를 하고 오자고 말하기엔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해서 그저 허세를 부리며 산으로 돌진했습니다. 장담컨대 다른 부대원들도 전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며 눈치를 봤을 것이 분명하지만 역시나 자존심 빼면 시체인 저희였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두는 제발 누군가 먼저 말려주기만을 기대한 채 점점 산에 가까워졌죠. 그런데 등산로 입구 앞에 웬 간이천막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 웬 흰색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등산객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호기심이 들어서 천막으로 다가가 봤고 놀랍게도 그 천막에서는 무릎 보호대와 발목 보호대 등의 장비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산시 갑작스러운 체온 저하를 막기 위해 핫팩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등산객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무료로 장비를 대여해주는 한국의 복지에 놀라기도 했지만 이들이 쓸데없는 행동을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런 고가의 보호대들을 무료로 대여해준다면 사람들이 순순히 반납을 하겠어요? 미국에서는 도난 방지를 위해 보안장치를 걸어놓은 물건들도 어떻게든 훔쳐가는 상황인데 이건 정말 바보 같은 방식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병원 관계자처럼 보이는 직원에게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아무도 반납하지 않을 거라며 차라리 일정 금액의 대여료를 받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그러자 직원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상상치도 못한 대답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저희 병원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차원으로 이러한 보호대 무료 대여 사업을 5년 동안이나 지속해왔거든요. 저희는 등산로 입구 곳곳에 무인 보관함까지 설치해놨는데 아직까지 보호대를 반납하지 않고 그냥 간 사람은 없네요. 당신의 말처럼 만약 보호대를 훔쳐가는 사람이 많았다면 저희의 이런 지역 주민 복지 사업을 5년 동안 유지해올 수도 없었겠죠.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벙찔 뿐이었는데요. 데이비스는 그런 저를 한심하다는 듯 보더니 한국인들은 원래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며 더 이상 미국을 욕보이게 하지 말고 한국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라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발목이 별로 안 좋아서 보호대 하나를 대여하고 싶었지만 역시나 동료 대원들은 미 특수부대원들은 저런 보호대 따위는 착용하지 않는다라며 허세를 부렸기에 저는 억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산은 정말 놀라웠어요. 소나무같이 미국에서 볼 수 없는 멋있는 나무들도 있었고 등산로가 매우 잘 되어 있어서 편하고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부대원들은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미국 특수부대원들이 어르신들보다 뒤처져서야 되겠냐며 한국의 어르신들을 앞질러 가기에만 바빴죠. 그런데 놀라웠던 점은 저희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봐도 한국의 어르신들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저희는 젊고 그동안 체력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도 한국의 어르신들은 나이에 비해 매우 정정하셨고 정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공작원처럼 빠르게 산을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어르신들을 추월하다가 페이스를 잃고 중도에 포기하게 될 것만 같아서 부대원들에게 자연을 둘러보며 천천히 올라가자는 핑계를 대며 속도를 늦췄는데요. 그러자 부대원들도 한국 노인들의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는지 순순히 제 말에 따라주더라고요. 마치 그 말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계속해서 산을 올랐고 저희와 마주치는 한국인들은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며 하이라고 인사를 해주더군요. 가장 웃겼던 건 저희가 하산을 하러 내려오는 한국인들과 마주칠 때면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주먹을 쥐며 파이팅을 외쳤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들이 저보고 싸우자고 하는 건가 싶어 화들짝 놀랐는데요. 데이비스는 그런 저를 보고 박장대소하더니 이건 한국식의 격려 표현이라며 저도 똑같이 주먹을 쥐어 보이면 된다고 말해줬죠. 아무래도 이건 미국에서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나름 정감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인들과 격려를 주고받으며 계속해서 산에 올랐는데요.
직접 경험해본 한국에사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힘들더군요. 저는 특수훈련을 통해 이것보다 높은 산들도 많이 올라봤지만 한국에사는 지금껏 제가 미국에서 올랐던 등산의 경험들을 전부 부정할 만큼 엄청난 난이도를 자랑했어요. 저희 모두는 기진맥진한 채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억지로 내뱉으며 산행을 계속했고, 데이비스는 내가 이럴 줄 알았어라고 말하는 듯한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저희 뒤를 따라왔죠. 그렇게 얼마나 산에 올랐을까? 물조차 제대로 챙겨오지 않았던 저희는 곧 한국의 산을 우습게 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대원들 모두는 이미 진작에 페이스를 잃었고, 그렇게 이 지옥 같은 여정이 빨리 끝나기만을 빌며 산에 올랐거든요. 저희는 옆에서 가뿐하게 산에 오르는 노인들을 경탄에 찬 눈빛으로 보며 한국은 산뿐만 아니라 노인들까지도 엄청난 힘을 숨겨두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대원 윌리엄이 갑자기 비틀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이내 바닥에 쓰러지며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간다는 외마디 비명소리를 내지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돌발 상황에 어리둥절해 있자 웬 한국인 아저씨 한 명이 저희에게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자신의 물을 꺼내서 윌리엄에게 마시게 했죠. 이건 분명 탈수로 인한 문제가 아니었기에 저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한국인 아저씨를 쳐다볼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저씨의 물을 마신 윌리엄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국인 중년 남성은 번역기 앱을 통해 저희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넸죠. 이봐 청년들, 다들 덩치가 좋은데 군대는 안 갔다 왔나 봐. 등산을 할 때는 항상 소금물을 가지고 다녀야지. 이 청년은 전해질 부족으로 쓰러졌고, 이런 경우 소금을 보충해주면 금방 회복할 수 있거든. 이건 의무적으로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한국 남자라면 전부 아는 기본적인 부분이지. 저는 순간 엄청난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이건 행군시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아주 기본적인 부분임에도 저희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던 한국의 산행에 정신이 팔려 그런 기초적인 군사상식조차 떠올리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부대원들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그 누구도 저희가 군인임을 밝히지 않더라고요. 저희 모두는 그저 민간인인 척을 하며 한국인 아저씨께 감사 인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침까지 질질 흘려가며 계속해서 발걸음을 재촉한 끝에 결국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한국인 아주머니들이 아니었다면 정상 근처에 올라오지도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하산을 하는 아주머니들은 지친 저희들에게 10분만 가면 정상이니 힘내라며 거짓말을 했고, 그렇게 저희가 사기꾼 아주머니 무리들을 5번 정도 만난 끝에 드디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 사는 웬만한 특수부대 훈련보다도 훨씬 힘들었고, 정상에 오른 저는 눈물까지 흘릴 뻔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산 정상에서 각자가 싸온 김밥이나 떡, 초콜릿 등을 나눠 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몇몇 한국인들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저희를 위해 자신들의 식량을 나눠주는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줬고, 덕분에 저희는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고, 정말 간신히 하산까지 마칠 수 있었죠. 데이비스의 조언처럼 한국에서의 등산은 정말 엄청나게 고된 훈련이었고, 저희는 등산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온돌방에 누워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희는 드디어 훈련을 받을 한국의 군부대로 향했어요. 솔직히 등산을 하는 한국의 노인들의 모습을 직접 봤던 저였기에 그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긴장을 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나 불안한 느낌은 벗어나는 법이 없었고, 한국의 군인들은 저희에게 끔찍한 악몽을 선사해줬습니다. 일단 이번 훈련은 모든 장비들이 전부 동일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이건 그야말로 부대원들 개개인의 능력이 중요했는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희는 거의 모든 훈련에서 한국군에게 압도당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한국군이 그 무엇보다 압도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지상전투 시뮬레이션 훈련이었어요. 한국군은 다양한 지형에 대한 많은 경험과 깊은 지식이 있는지 민첩한 속도로 나무들로 울창한 산과 험준한 언덕들을 통과해 나갔거든요. 마치 산에서 한국의 어르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는 한국군의 움직임을 쫓다가 인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버렸고, 나중에서야 한국군의 의도는 저희를 전략적으로 뒤처지게 만들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군은 정말 전술적인 기동의 대가였고, 이들은 베트남전을 겪었던 선배님들이 한국군에 대해 평가한 것과 똑같은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무엇보다 소름 돋았던 건 바로 이들의 사격 실력이었어요. 사실 저희 부대에는 사격 연습을 하지 않은 날에는 밥도 먹지 말라는 구호까지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사격 연습을 밥 먹듯이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군은 그런 저희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명중률을 보이며 그야말로 저희를 섬멸해 버리더라고요. 이들의 콤비 플레이는 또 어찌나 뛰어나던지 제가 다소 도전적인 기동을 통해 한국군의 후방을 잡았다고 생각한 그때 저는 어디에선가 숨어있던 한국군의 모의총탄을 맞고 전투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군은 이미 첨단 전투용 드론 시스템을 통해 진작부터 실시간 정보를 획득하여 전투의 흐름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저희에게도 전문 드론 조종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정말 압도적인 조종 능력과 팀플레이를 보여줬고 결국 저희는 미국군 특수부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졸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수없이 많은 연합훈련을 거치면서 이렇게 수준 높은 상대는 처음 만나봤는데요. 한국군을 만나본 적 없던 저는 그저 우물한 개구리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등산에서 만났던 한국의 어르신들을 보면 이런 괴물 같은 현역 한국군보다 한국의 어르신들이 더욱 강력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이 나라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저는 등 떠밀려 오게 된 한국에서 두려움과 겸손이라는 감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